자, 하여튼 아프간은 지난 40년의 전쟁으로 100만 명이 죽었다 그래요. 근데 사실 그건 누구도 알 수 없는 숫자입니다. 그냥 추정으로 적어도 100만 명은 죽었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여기서 워낙 죽음이 일상적이다 보니까 그 어떤 어머니한테 당신 아들이 죽었습니다 해도 눈물을 잘 흘리지 않는 그렇게 메마른 땅이 돼버렸습니다. 자, 아프간에 갔을 때 찍은 사진인데요. 여기 무덤이 조금 특이하죠. 우리는 동그란 무덤인데 여기는 약간 길게 돼 있고 양쪽에다 돌을 앞뒤에 돌을 이렇게 세워놨어요. 뭐 비석에 해당하는 것이죠, 사실은. 그리고 나뭇가지에 이게 옷이 걸려 있는데 사진은 잘 안 보입니다만 자기 목숨대로 다 천명을 다 하지 못한 그런 사람들, 원통스럽게 죽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그 나뭇가지를 꽂아놓고 거기다 그 사람이 입던 옷을 꽂아놓는다 그래요. 자, 이 사진은 저희가 우리 공부 모임에서 첫 번째 시간에 제가 보여드렸죠. 산에 이 나무도 없는 이런 척박한 불모지대에 오랫동안 전쟁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의 심성도 메마르고, 그게 아프간 사람 탓이 아니고 전쟁 탓이죠, 사실은. 전쟁 오래 하다 보니까 전쟁 쓰레기들이 많아요. 소련군 전차, 이런저런 전차들이 녹슨 전차의 부품들을 떼가지고 하루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도 보이고요. 자, 아프간은 국경이 사실 굉장히 주변 국가가 많죠. 왼쪽에 이란이 있고, 오른쪽에 파키스탄이 있고, 북쪽에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중국과도 살짝 그 국경을 맞대고 있고요. 그래서 이 내륙에 있는 곳이고요. 수도가 여기 카불에 있죠. 그리고 여기 지도상엔 안 나와 있습니다만은 요쪽 지역에 작은 지역에 오사마 빈 라덴이 1997년도, 6년도 그 무렵에 이 아프리카 수단에서 전세 비행기를 2대를 몰고 여기에 가서 아프가니스탄에 그 당시에 탈레반이 막 이 아프간의 군벌들하고 전쟁에서 이겨가지고 아프간의 80%, 90% 이상을 국토를 지배할 그 무렵에 오사마 빈 라덴이 손님으로 아프가니스탄에 들어갔죠. 원래 사우디 사람인데 사우디로부터 이 수배가 당하고 그러면서 아프리카의 수단에 가서 거기서 반미 투쟁을 벌였죠. 그러다가 미국이 수단에게 정부의 압력을 가해가지고 결국은 아프간으로 오사마 빈 라덴이 갔다가 거기서 9.11 테러를 기획을 하고 결국은 큰 일을 저지른 거죠. 여기 보시면 인구가 이 땅은 한반도의 한 3배 정도 넓죠. 인구는 다민족 사회예요. 절반 가까이가 파슈툰족. 탈레반의 주력이 파슈툰족입니다. 여기 지금 제가 노란 글자로 하자라족이라고 써 있죠. 아프간 사람 10명 중에 1명은 하자라족인데요. 우리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몽고족이 예전에 징기스칸 그 무렵에 여기를 지배했었죠. 잠깐 지배했는데 그 후손들이 남아가지고 아프간의 하자라족을 구성하고 있어요. 제가 아프간 갔을 때 중국 사람인지 일본 사람인지 한국말을 모르는데 하여튼 우리하고 외모가 비슷한 사람들을 제가 길거리에서 많이 만났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자라족이죠. 하자라족이 어떻게 생겼나 한번 잠깐 보시죠. 이건 이건 지도인데 그냥 넘어가고요. 이 사람들이 하자라족이에요. 이 어린아이와, 어린아이들은 이제 여자라 해도 부르카를 입지는 않으니까요. 근데 제가 통역을 통해서 정중하게 요청을 했어요. 저도 크게 보면 몽고족이고, 당신네들하고 얼굴이 생김새가 비슷하니까 한번 좀 볼 수가 있을까요? 하고 간곡하게 부탁을 했더니만 친절하게 또 부르카를 이 여자분들이 벗어줬어요. 우리하고 비슷하게 생겼죠.
이 아이가 놀래서 이렇게 입을 쫙 벌리고 쳐다보는데요. 예전에 이 1970년대만 해도 아프가니스탄은 굉장히 개방적인 그런 나라였어요. 왕국이, 아프간 왕이 다스리는 왕국일 때, 그러니까 사회주의 혁명이 나고 정권이 사회주의 정권이 쿠데타로 사회주의 정권이 들어서기 전에는 굉장히 개방적인, 그래서 카불의 여성들의 치마 길이를 보면, 미니스커트라고 하긴 뭐하지만 굉장히 열려있죠. 머리에 무슨 뭘 쓴 것도 아니고, 그래서 개방적인 그런 분위기였는데, 탈레반 치하에서는 이렇게 좀 다 얼굴을 가리게 됐습니다. 근데 부르카를 흔히 오해하기를 여성의 인권을 억압하는 그런 상징물로서 부르카를 사람들이 오해할 수도 있는데요. 이거는 우리나라의 한복과 같이 아프간의 전통적인 의상이죠. 전통적인 의상. 그래서 제가 아프간에 갔을 때 찍은 사진들인데요. 그냥 일반적으로 여성들이 이렇게 탈레반이 무슨 강요를 해서 너는 나갈 때 꼭 부르카를 입고 나가라. 그렇게 강요를 해서 부르카가 문제일 뿐이지 그 부르카 자체는 전혀 오히려 여성들이 얼굴을 가리니까 보이기 쉽지 않은 얼굴을 가리기 때문에 제가 갔을 때 여기에 여성들이 가난하다 보니까 매춘도 있어요. 만일 매춘부 여성이 자기 몸을 팔 때 얼굴을 안 가리고 이렇게 밑에 치마만 이렇게 들어 올린다 그래요. 제가 직접 본 건 아닙니다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성의 최소한의 자존심을 지켜줄 수도 있는 부분이죠. 자, 이것도 제가 카불의 시내에서 지나가는 여성들을 찍은 사진이고요. 이거는 카불의 모스크, 이슬람 사원 앞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이렇게 구걸하는 여성이 자기 얼굴을 드러내지 않으니까 이것도 또 여성의 최소의 자존심을 또 보호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겠죠. 마찬가지예요. 이슬람 사원이 여기 이쪽에 있는데 그 사원 입구 쪽에 옷을 보면 아주 누더기 같이 돼 있죠. 옷이. 이 부르카도 종류가 부잣집 여인은 실크로 부르카를 입고 가난한 집 여인은 또 무명으로 부르카를 입고 그렇다 그래요. 자, 제가 아프간이 40년 전쟁에 신이 있다면, 여신이 있다면 저주받은 그런 땅이 아니겠는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데 사실은 내용을 보면 전쟁의 여신이 있고 없고 그걸 떠나서 외국 세력, 강대국들이 만약 군사 개입을 안 했다면 어땠을까? 전쟁이 이렇게 오래 갔을까? 이런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아프간을 읽는 핵심 단어는 파괴, 살육, 절망. 이것이 40년을 아프간을 이끌다 보니까 수명도 굉장히 짧았어요. 50세. 이건 정상적인 그런 수명이 아니죠. 미국의 중앙정보국에서 여러분이 혹시나 어떤 나라가 궁금하다 할 때는 인터넷에 CIA 월드 팩트북이라고 요 키워드 요 글자를 치면 바로 미국 중앙정보부가 운영하는 웹사이트에 접속이 됩니다. 정보부에서 이런 웹사이트를 어떻게 운영하지? 이거는 이제 개방된, 물론 거기에 또 비공개 정보들이 많이 있는 건 또 따로 CIA가 운영을 하겠죠. 다만 여기 들어가 보면 그 나라 인구가 얼마고 또 소득이 얼마고 또 면적이 어느 정도고 종교는 어떻게 믿고 있고 이런 자세한 통계 자료들이 여기 다 있습니다. 한번 시간 되시면 한번 들어가 보시기 바라고요. 자, 아프간은 전쟁을 오래 한 게 이 나라의 지정학적인 부분이 좀 한 원인이죠. 여기 보면 무슨 스탄 해가지고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이런 타지키스탄 이런 나라들이 다 이게 예전으로 보면 소련 땅이죠. 소비에트 연방 사회주의 공화국 땅인데 소련이 1991년에 해체되면서 다 이게 독립국으로 스탄들이 생겨났죠. 근데 여기 밑에 아프가니스탄이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파키스탄이 남쪽에 가로막고 있고
옆에 이란이 있고. 그러니까 이란을, 여기 아프간을 만일 소련의 입장에서 볼 때 러시아의 전통적인 그 대외 정책이 이른바 남하 정책이죠. 얼지 않는 항구를 찾아라. 그래서 러시아가 만일 아프가니스탄을 속국으로 삼고 좀 더 밀고 내려가면 여기 인도양에 이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지정학적인 어떤 그 틈새 때문에 아프간이 편할 날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강대국들의 각축이 아프가니스탄 땅에서 벌어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전쟁은 크게 제가 세 가지로 나눠놨어요. 이게 정답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겠다 하는 건데요. 79년부터 한 10년은 소련군이 여기에 개입해서 전쟁을 했고, 또 소련군이 물러난 뒤에 한 10년은 자기들끼리 수도 카불을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을 하다가 탈레반이 최종 승자가 됐죠. 탈레반에 맞서던 다른 군벌들은 북쪽으로 쫓겨가가지고 북부동맹이라고 해서 조그맣게 좀 찌그러져 있었죠. 근데 이 북부동맹을 구한 게 9.11 테러죠. 역설적으로 보면 미국이 아프간에 탈레반 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들어갔다가 거기서 같이 미군과 손을 잡은 게 북부동맹이죠. 이 북부동맹은 사실은 아프간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았어요. 왜냐? 탈레반은 이슬람 신학도 중심으로 해서 매우 도덕적으로 근엄하고 깨끗했어요. 민간인 집에 들어가서 이 물건을 빼앗거나 그러지도 않았고 또 여성들을 강간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북부동맹이라는 나중에 뭉친 그 전에 이제 각각 그 군벌들이 있었습니다만 그 군벌들은 별명이 카펫 도둑이에요. 남의 집에 들어가서 중동권에 많이 있는 가정집마다 있는 카펫, 부잣집에는 좋은 그 실크로 만들어진 비싼 카펫이 깔려 있었겠죠. 그거 막 그냥 빼앗아 자기네들 등에 지고 막 가고, 그래서 별명이 카펫 도둑이었어요. 어떤 군인으로서의 이 민간인 보호 그런 것보다는 자기 이속을 챙기는, 그리고 여성들은 마구마구 성폭력을 가하는, 그래서 아프간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았는데요. 탈레반이 승리한 것도 바로 그런 민심이 작용한 거죠. 그런 그 탈레반이 2001년도에 9.11 테러 뒤에 결국은 도망자가 되고, 그러면서 끈질기게 게릴라전을 펴면서 결국은 최종 승자가 됐죠. 그래서 크게 보면 10년 동안 소련군, 10년 동안 자기네들끼리 내전, 그리고 나머지 20년은 미국과 이 카불에 들어선 친미 정권 대 탈레반,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걸 제가 하나하나씩 그냥 짧게 그냥 살펴보면요. 원래는 왕국이었는데 쿠데타가 나면서 사회주의 정권이 들어섰죠. 사회주의 정권이 들어서니까 뭐 하겠습니까? 토지 개혁을 하고 전반적인 사회 개혁을 했겠죠. 그럼 거기에 기득권자들, 대토지 소유자들, 지주들, 부족장들, 이런 사람들이 볼 때는 못마땅한 거죠. 결국 그 사회주의 정권의 반란을 일으킨, 그래서 이슬람 전사들을 모아가지고 이른바 무자헤딘이라는 이름 아래 그 반란을 일으켰죠. 근데 힘이 딸리니까 그 사회주의 정권이 소련에게 도와달라고 요청을 했죠. 소련이 개입을 했죠. 자, 그래서 소련군의 아프간 군사 개입을 두고 흔히 아프간 침공, 소련군의 아프간 침공이란 단어를 씁니다. 그거는 사실 누구의 시각인가 하면 반소적인 냉전 시대에 미국과 소련이 서로 으르렁거릴 때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군사 개입을 두고 미국에서는 아프간 침공이라고 그러죠. 근데 소련의 사회주의 정부 입장에서 볼 때는 지원군이죠. 침공이 아니고. 하여튼 그 똑같은 사물을 두고 전혀 평가가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 전쟁인가 봅니다. 미국이 그 이슬람 반군에게 이 어깨거리 이 미사일
스팅어 미사일이라는 엄청난 무기를 대줬죠. 그래서 소련군 헬기를 격추시키는. 그러면서 10년 동안 소련군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자, 그래서 전쟁을 1단계로 보면 어떻게 보면 각자의 보는 시각이 다른 거죠. 아프간 정부는 반군을 진압하는 것이 아프간 정부, 다라키 그 당시에 지도자인데요. 시각이고, 소련은 아프간 정부가 도와달라니까 우리는 아프간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평화 유지군으로 간다. 그러나 미국의 시각이나 그 반군들의 시각은 아니죠. 침공이죠. 단순히 소련의 무력 개입에 대해서 우리가 저항하고 그래서 이슬람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다. 이런 주장을 했고, 미국은 미국대로 동서냉전 체제에서 미국과 소련이 전쟁을 하면 3차 세계대전의 위험이 있으니까 서로 맞짱을 뜨기는, 직접 맞짱 뜨기는 어렵죠. 그래서 대리전쟁, 우리 지난 시간에도 한번 대리전쟁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만, 대리전쟁의 도구로 이슬람 반군을 쓴 거죠. 그래서 여기다 스팅어 미사일도 주고, 돈도 주고, 달러 뭉치도 주고, 그러면서 전쟁을 내 대신 싸워줘, 나를 대리해서 싸워줘 하는 대리전쟁의 도구로 이 이슬람 반군을 쓴 거죠.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련군은 들어올 때 이렇게 환영을 받았어요. 왜냐? 사회주의 정권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아프간 평화를 위한 질서 유지군으로, 그래서 침공군이냐 할 때는 보는 시각에 따라서 전혀 다르다는 거죠. 미국은 대리전쟁을 펴면서 그 대리전쟁의 그 작전명을 미국 CIA는 오퍼레이션 사이클론 작전이라는 이름 아래 엄청난 현금과 무기를 대줬습니다. 이들이 돌아갈 때는 가방에 그득그득 현금 달러를 100달러짜리를 가득가득 채운 그런 007 가방들을 들고 갔고, 레이건 대통령이 직접 이 반군 지도자들을 워싱턴에 불러가지고 격려도 하고, 그 미국의 원조의 수혜자가 이슬람 반군 속에 오사마 빈 라덴도 한때는 이 주요 수혜자였다. 그렇다면 국제관계에서는 영원한 동맹도 영원한 적도 없다는 말이 다 떠오르는 거죠. 오사마 빈 라덴은 1980년대에는 미국의 강력한 동맹자 중에 하나였고 친구였다는 거죠. 그래서 국제관계에서 오늘의 적이 내일의 동맹자가 될 수 있고, 오늘의 동맹자가 내일의 적이 되고, 결국은 뭐에 따라 움직인다? 이해관계에 따라 움직인다는 거죠. 이해관계 서로 맞으면 동맹관계가 되고, 안 맞으면 적이 되는 거죠. 그건 뭐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미국은 베트남 전쟁 때 소련이 벌인 대리전쟁으로, 소련이 북베트남에게 군수물자를 대주고 싸우도록 지원했죠. 소련의 입장에서 볼 때는 베트남 전쟁은 북베트남을 하나의 대리전쟁의 도구로 활용을 해서 미국을 수렁에 빠뜨린 거죠. 베트남 수렁에. 똑같은 모습이 양상이 아프간에서 또 10년. 소련을 상대로 한 미국의 대리전쟁으로 소련이 멍들었죠. 결국은 대리전쟁이라는 입장에서 볼 때는 두 나라가, 소련과 미국이 서로 목적을 달성했죠. 상대를 약화시켰으니까 미군이 5만 명, 소련군이 15,000명 이렇게 죽도록 만든 데는 각각의 대리전쟁의 그 도구로 활용한 북베트남과 아프간의 이슬람 전사들이 역할을 했기 때문이죠. 결국은 89년 초에 소련군이 물러났습니다. 자, 소련군이 물러난 뒤에 10년 동안은 또 어떻게 봐야 되느냐면 각각의 시각에 따라서 아프간 전쟁이 다르게 해석이 되는데요. 정부는, 아프간 사회주의 정부는 후원 세력인 소련군이 물러났지만 그래도 지켜야 되겠죠. 사회주의 체제를 지켜야 되겠죠. 근데 결국은 무너졌어요. 왜냐하면 베트남 전쟁 때 미군이 물러나고 나서 2년도 안 돼가지고 사이공 정부가 무너졌죠. 마찬가지로 아프간도 그렇습니다. 사회주의 정권이 무너졌어요.
아프간 군벌들 입장에서 볼 때는 아프간 정부가 무너졌으니까 우리가 카불을 점령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또 엄청나게 자기들끼리 싸웠습니다. 그 최종 승자가 탈레반이죠. 카펫 도둑이란 소리를 듣던 군벌들을 몰아내고 국토의 90% 차지했어요. 이때 바로 직후에 아프간으로 손님으로 초대받은 사람이 오사마 빈 라덴이죠. 자, 아프간 군벌들은 북쪽으로 쫓겨가가지고 북부 동맹이라는 걸 구축해서 탈레반을 맞서다가 9.11 테러가 이들을 살린 하나의 기회가 됐죠. 미국은 북부 동맹에 현금과 무기를 대주면서 지상군은 미군은 처음에 안 보냈어요. 지상군은 안 보내고 공습만 했죠. 그래서 북부 동맹이 실제로 미국의 지원 아래 탈레반을 카불에서 몰아냈습니다. 자, 90년대 10년 동안 아프간에 자기들끼리 아프간 무장 세력끼리 카불을 차지하겠다고 싸우면서 카불이 엉망이 됐어요. 완전히 석기 시대로 돌아갔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이렇게 집들이 엉망이 됐습니다. 제가 카불의 한 지역에 가서 찍은 사진이에요. 자, 집들이 이 앞에 건물 앞에 무너져가지고 뒤에 창이 보일 정도고 이렇게 자동차는 쓰레기처럼 버려져 있고요. 자, 9.11 테러 뒤에 또 한 20년 동안 전쟁이 계속됐죠. 미국이 공습으로 아프간에 개입을 하고 그러면서 10만 명 넘는 미군을 보내고 또 나토 군대들도 또 한 4만 5천 정도 여기에 개입을 했어요. 외국 군대들이 한 15만 넘게 아프가니스탄에 개입을 했는데 결과는 그렇게 좋지 못했죠. 자, 3단계 지난 20년 동안의 전쟁을 또 어떻게 볼 것인가 할 때 각각의 또 좀 입장이 또 다를 수 있는데요. 미국은 우리가 테러를 당했으니까 테러의 주범이 웅크리고 있는 그 아프간을 우리가 체제를 바꾸는 게 정당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자, 아프간 정부는 친미 정권이 들어섰죠. 북부 동맹이 카불에 새로운 정권이 들어섰죠. 그러나 문제는 여러분이 작년에 왜 아프간이 무너졌을 때 여러 언론 보도를 통해서 왜 무너졌는가 보니까 너무나 내부적으로 썩었다는 거죠. 미국이 아무리 물질적으로 지원을 해도 그 돈들이 다 그냥 밑 빠진 독에 물 새듯이 다 새나갔고 결국은 탈레반을 이기지 못한 거죠. 자, 미국도 이 친미 정권에게 아무리 카불을 도와줘도 이기지 못하는 그 전쟁을 20년 동안 계속한 거예요. 전쟁 비용만 엄청 쓰고 미군 사상자를 엄청 내면서 고전했지만 결국은 불명예스럽게 또 물러나게 됐죠. 탈레반은 승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새로운 국가를 건설해 나가고 있는 중이죠. 자, 이 탱크에 올라탄 병사들은 북부 동맹의 병사들이에요. 제가 카불에 갔을 때 카불 북쪽에서 카불 시내 쪽으로 진입하는 모습입니다. 근데 뭐 군기라고는 찾아보기 어려워요. 올라타가지고 이렇게 담배를 피고 있고 현지 사람들은 이 사람들을 박수를 치지 않아요. 외면합니다. 왜? 이 다 카페 도둑놈들이 다시 또 돌아오는 그런 모습들이니까요. 자, 이건 제가 아프간에 갔을 때 아프간 카불 북부에 바그람이라는 군사기지가 있어요. 소련군이 아프간에 개입한 10년 동안 군사기지로 쓰던 것을 다시 미국이 이어받아가지고 군사기지로 쓰고 있는 거죠. 이 병사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결혼했냐고 물어보니까 결혼했다 그래요. 막 결혼을 했다 그래요. 근데 부인이 네가 지금 잘 있는 걸 알고 있느냐 하니까 모른다 그래요. 막 왔기 때문에 그 보안, 군사 비밀 유지 때문에 인터넷을 못 쓴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카불의 호텔에 인터넷이 되니까 돌아가면 너 와이프한테 네가 이메일 알려주면 내가 너 사진 찍어서 보내줄게 하니까 총을 옆에 있는 동료의 총까지 받아가지고 양쪽에다가 람보처럼 찬 모습으로 사진 하나 찍었습니다. 제가 저녁에 호텔에 가서 이메일로 이 사람 부인한테 당신 남편이 잘 있다 걱정하지 마라 하고 저 사진을 첨부해서 보냈는데요. 뭐 아프간에서 다치지 않고 돌아갔을 걸로 생각합니다. 그냥. 자, 이거는 영국군이 이 나토군의 병사의 일원으로 영국군이 카불 시내를 순찰하는 모습인데요. 같은 사진입니다. 시내가 다 엉망이 돼 있죠. 이렇게 다 지붕이 날아가고 부르카를 입은 여인이 이렇게 걷는 모습인데요. 자, 아프간에 들어선 친미 정권이 문제예요. 도덕적으로 깨끗했다면, 그래서 외부의 원조금을 제대로 용처를 속이지 않고 자기 주머니에 뒷돈 챙기지 않고 했다면 얼마나 아프간이 괜찮았을까요? 그러지 못했습니다. 문제는. 그래서 탈레반이 네오 탈레반, 신탈레반이라는 이름으로 이 민심은 친미 정권에게 있지 않고 탈레반 쪽에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세력을 점점점 키워갔죠. 이 사람이 부패한 친미 정권의 하미드 카르자이라고 하는 첫 번째 지도자예요. 이 사람 원래 미국의 유노칼이라고 하는 그 회사의 에이전트, 말하자면 미국의 기업의 아프간 사업을 추진하는 거기에 대리인으로 왔던 아프간 부족 사람이에요. 파슈툰 쪽 출신인데요. 이 사람 영어는 잘하죠. 그리고 친미적인 성향을 지녔고 당연히 이 사람을 아프간 초대 대통령으로 세웠는데 엄청 부패했어요. 이 사람과 이 사람의 배다른 동생, 남자 동생, 이 형제가 카르자의 형제가 미국 원조금을 말아먹었다. 이런 얘기를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 사이에 탈레반은 계속 세력을 키워나갔죠. 자, 빈라덴은 9.11 테러 뒤에 10년 동안 살아있다가 2011년도에 미국이 벌인 제로니모 작전이라는 이름하에 비밀 작전에 미군 특수부대가 파키스탄에 숨어있던 이 사람을 집을 급습을 해가지고 그냥 현장에서 죽였습니다. 체포해서 국제법의 이름 아래 재판을 받는 그 과정을 생략을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리고 또 10년 동안 왜 제거를 못했을까요? 결국 오사마 빈라덴을 지지하는 나름의 그쪽 지역 사람들이 빈라덴을 보호해 줬기 때문이죠. 근데 왜 그러면 죽였을까요? 바로 여러분 기억하시겠습니다만 그 이라크의 독재자 사담 후세인은 재판을 통해서 국내법 재판을 통해서 교수형에 처했죠. 근데 그 과정에서 이 사담 후세인은 그냥 조용히 죽지를 않고 법정에서 계속 떠들었죠. 내가 여기 서 있는 거는 단지 내가 전쟁에 졌기 때문이다. 내가 이겼다면 오히려 전쟁 범죄로 미국을 법정에 세울 것이다. 이런 식의 얘기들을 하면서 자기 변명을 또 늘어놓기도 하고 그래서 좀 불편했죠. 미국의 시각에서는. 그래서 애당초 이 제로니모 작전에서 빈라덴은 체포가 아니라 사살 쪽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작전이 들어갔다 그래요. 자, 빈라덴이 10년 동안이라도 계속 활동을 나름대로 자명을 거듭할 수 있었던 거는 이 사람의 이런 비판적인 두 개의 주장에 대해서 앞에서 살펴봤었죠. 이스라엘에 대한 비판, 사우디 친미 독재 정권에 대한 비판에 대한 중동 지역 사람들의 나름대로의 그 정서가 이 사람의 어떤 나름대로 그 10년 동안이라도 중간에 그 엄청난 현상금의 유혹을 사람들이 떨쳐내고 이 사람이 붙잡히지 않도록 보호해 준 거는 바로 이런 그 반미 정서가
밑에 깔려 있지 않았겠느냐 하는 해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빈라덴을 제거하고 10년 동안 전쟁은 계속 이어졌고 미국은 계속 아프간 수렁에 빠졌다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부패한 하미드 카르자이 대신에 지도자로 나온 사람이 아슈라프 간이죠. 이 사람이 어떻습니까? 작년 8월에 카불이 점령당할 때 현금 다발을 들고 먼저 도망쳤던 아프간의 지도자였죠. 자, 하여튼 10년 동안 미국은 끊임없이 아프간 문제로 고민을 했었죠. 철수는 해야 되는데 철수하기는 어렵고 탈레반이 카불을 점령하면 결국 도루묵이기 때문에 계속 철수도 못하고 그러고 있었죠. 자, 아프간 가니 대통령하고 이 국무총리에 해당하는 사람이 압둘라 이름이 좀 특이하죠. 이 사람이 최고 행정관, 우리로 치면 국무총리예요. 원래 총선에서 대선에서 서로 비슷하게 표를 받아가지고 부정선거 시비가 막 났어요. 그래서 미국이 조정을 해가지고 그럼 네가 총리라고 이 사람이 대통령을 하되 총리를 해라 해서 권력을 사실 좀 나눠 갖는 그런 모습이 됐죠. 근데 제가 아프간에 갔을 때 이 사람을 인터뷰를 한번 했습니다. 이때는 초대 그 카르자이 대통령 그 정부 아래서 외무장관을 하고 있을 때예요. 그때 제가 인터뷰를 했을 때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미군이 언제 철수하겠냐 하고 질문을 하니까 어느 나라든 외국군이 장기간 주둔하는 건 모양새가 안 좋아요. 테러와의 전쟁, 미국이 벌이는 전쟁이죠. 이런 특수 상황에서 미군이 들어와 있으니까 상황이 정리되면 곧 떠날 거야. 지금은 있지만 곧 떠날 거겠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20년이 인터뷰하고 20년이 지나도록 떠나지 못하고 있다가 결국은 마지막에 떠났죠. 자, 탈레반은 20년 동안 굉장히 미군을 괴롭히고 미군이 지원하는 아프간 정부군을 괴롭혔어요. 게릴라전으로 말씀이죠. 그래서 미국이 수렁에 빠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근데 탈레반이 뭐냐 하고 잠깐만 살펴보면요. 탈레반은 우리말로 하면 번역하면 학생이에요. 학생. 아프가니스탄 남부의 칸다하르에서 한 2만 5천 명 정도의 이 젊은 학생들이 무장 조직을 결성한 게 탈레반입니다. 이때 아프간 사람들은 아프간 무장 군벌들이 너무나 그 부패한 그리고 민심에서 이미 떠난 그런 사람들한테 질려 있었는데 탈레반이 등장하면서 곧바로 민심을 얻고 결국은 내전에서 거의 승리를 했어요. 자, 그러나 이들에게 오사마 빈라덴은 하나의 재앙이었죠. 손님으로 잘 얌전히 있으면 좋았는데 알카에다라는 무장 조직을 통해서 9.11 테러를 일으켰기 때문에 이들에겐 재앙이었죠. 자, 하지만 아프간 사람들은 탈레반이 아프간을 지배하는 것에 대해서 초기에는 박수를 쳤어요. 왜냐하면 아프간 군벌들의 약탈, 또 치안이 어지럽고 각종 범죄들이 많은 여성들에 대한 어떤 성폭력 이런 것이 많은 것을 이 탈레반이 일소시켰어요. 그래서 탈레반이 집권하면서 이런 범죄들이 완전히 줄어들고 사람들은 박수를 쳤어요. 그런데 너무나 이 사람들이 이슬람 율법, 샤리아 율법을 너무 강조했어요. 그래서 좀 가혹했습니다. 코를 자르고 귀를 자르고 범죄자를 그냥 폭살시키고 그리고 유네스코 문화유산인 석불을 또 이렇게 파괴하고 이 우상 숭배를 해서 안 된다 이러면서요. 이게 바미안 석불인데요. 이게 9.11 테러 나기 6개월 전의 일이에요. 바미안 석불이 아프간의 중부에 있는 아주 고대
유적이죠. 문화유산이고 여기다가 폭약을 설치해가지고 이렇게 그냥 완전히 무너뜨렸어요. 이건 좀 아니죠, 사실은. 그리고 여성들에 대한 억압. 학교에서 여성은 교육받아서는 안 돼 하면서 초중고 대학교에 있는 여자들을 다 학생들을 집으로 보냈어요. 카불 대학에 여대생이 3,000명 정도 있었는데 그거 다 집으로 보냈습니다. 여자 교수들 다 해직시켰어요. 여성은 교육받을 필요가 없다. 좀 아니죠, 사실은. 음악을 힙합 같은 그런 록 뮤직이나 이런 것을 다 못 듣게 하고,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자, 탈레반은 20년 동안 게릴라전으로 미군과 아프간 정부군을 괴롭혔죠. 그리고 폭탄 테러도 자지했어요. 이 호텔이 제가 아프간의 카불에 있을 때 묵었던 인터콘티넨탈이라는 이름의 호텔인데요. 말이 인터콘티넨탈이지 제가 있을 때는 뜨거운 물도 안 나왔어요. 겨울인데 찬물로 세수하고 뭐 이랬습니다. 뭐 전쟁통이니까 뭐 그럴 수밖에 없었겠죠. 제대로 인프라가 작동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외신 기자들이 오면 대개 여기에 묵어요. 인터콘티넨탈 호텔. 그러나 여기서도 테러가 벌어지고, 그래서 기자들을 포함한 14명, 22명이 죽는 일도 벌어지고, 이렇게 계속 탈레반이 게릴라전도 펴면서 폭탄 테러도 하면서 카불의 정권을 위협을 했죠. 그리고 이건 제가 카불에 갔을 때 찍은 사진인데요. 도로에다 이렇게 폭탄을 설치해가지고 이제 영국 군인들이 이 폭발물을 어떻게 제거를 하나 하고 좀 고민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자, 미국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수렁에 빠져서 호적됐습니다. 부시 대통령이 벌인 아프간 침공을 오바마는 병력 증파를 통해서 어떻게든 질서를 회복했다고 하면서 병력을 훨씬 더 늘렸어요. 집권 기간 동안에. 그러면서 이 사람은, 오바마 대통령은 나의 임기 동안에 철수시키겠다 이렇게 공약까지 걸고 했는데 결국은 철수를 못 시켰죠. 철수를 하도록 바탕을 만든 거는 트럼프예요. 트럼프가 탈레반하고 협상을 해가지고 아프간 정부를 아예 제쳐놓고 탈레반하고 단독 협상을 했죠. 그러면서 결국은 바이든 대통령 때 철수가 된 거죠. 자, 트럼프도 오바마하고 똑같이 철수 공약을 내걸었는데 이 사람은 실천을 한 셈이죠. 자, 이게 탈레반과 미국 정부의 대표자하고 이렇게 협상을 하는 건데요. 문제는 아프간 정부를 아예 여기서 빼놓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마치 베트남 전쟁 때 미국이 파리에서 평화회담을 하면서 그 당시에 그 파리 회담 미국 쪽 수석 대표가 유명한 갑자기 이름 생각 안 나네요. 헨리 키신저죠. 키신저가 사이공 친미 정권을 제쳐놓고 키신저가 북베트남 대표 레둑토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그 둘이 협상을 해가지고 미군을 철수하는 동안에 이 북베트남군이 미군 철수하는 미군을 뒤쫓아서 공격하지 않겠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어떤 내용들을 담아가지고 미군이 안전하게 베트남에 빠져나오도록 했어요. 그 공로로 키신저가 받은 상이 노벨 평화상이죠. 그런데 노벨 평화상을 받는 것이 문제가 있었죠. 키신저는 미국의 베트남 전쟁 개입의 주역인데, 막판의 주역인데, 북베트남 대표인 레둑토하고 공동 수상을 받기로 했는데 북베트남 대표는 거부했어요. 왜? 베트남 전쟁의 성격으로 보면 미국이 베트남 전쟁에 개입한 건 옳지 못했다. 침략군이 이제 겨우 전쟁에서 힘들게 베트남 수령에서 간신히 빠져서 도망치는 거를 우리가 봐주고 있는 건데, 그거를 그 과정을 평화 협상을 통해서 이룬 건데 그걸 노벨 평화상을 준다?
그건 아니다 하는 거죠. 자, 그래서 키신저 혼자 받았죠. 자, 얘기가 좀 빠졌습니다만, 마찬가지로 카타르 도하에서 카불 정권을 완전히 제쳐놓고 단독으로 탈레반하고 협상을 해서 철수하기로 했죠. 결국은 철수를 했어요. 공약을 지켰습니다. 자, 그런데 결과적으로 탈레반이 전쟁에서 이긴 것, 이게 참 문제죠. 저희가 시간을 보니까 조금 쉬었다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무엇이 잘못됐나 하나하나 짚어보는 거는 한 5분 정도 쉬었다가 살펴보겠습니다.